시작합시다. 2차 부등식. 2차 부등식. (2차) 부등식이라는 거는 이렇게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식 이렇게 2차식 요 2차식과 이렇게 0 요런 녀석 요 사이에 뭐가 들어가? 부등호가 들어가요. 그죠? 부등호는 뭐가 있어? 크다,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 요 네 개가 들어가요. 요 안에 얘나 그래. 이런 애들이 들어가는 거. 이거를 우리는 2차 부등식이야. 2차 부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은 A가 얼마가 아니면 돼요? A가 0이 아니면 됩니다. 이렇게 생겨먹은 거를 우리는 2차 부등식이라고 해요. 2차 부등식. 그럼 이제 우리가 2차 부등식을 풀어야 돼. 푼다라는 거는 여기 x 자리에다가 무엇을 집어넣어야 참일까? 그거를 생각을 하는 거야. x 자리에다가 무엇을 집어넣어야 참일까? 그거를 이제 우리가 그래프로 이해를 해줘야 돼요. 이해를. 그래서 y는 이렇게 하면은 이게 지금 뭐가 돼요? 요게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하면 이거 뭐라 그래? 이런 걸 보고 2차 함수 맞아요. 정답이 나왔죠. 2차 함수라고 그래요. 그죠? 다른 친구들도 아는데 말이 안 나와. 말이 나와야 돼. 말이 나와야 적용이 된다라는 거야. 이거는 지금 2차 함수와 이렇게 되면 y는 0 이렇게 되면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요거 y는 0 하면 뭐냐고. y는 0이 뭐냐고. y는 0이 뭐냐고. y는 0이 뭐예요? 뭐라고? 맞아. x축입니다. x축이야. y는 0. x축의 유식한 이름이 x축의 유식한 이름이 뭐라고? y는 0이란 말이야. 그래. 그러면 이 2차 함수의 그래프와 y는 0이라는 이 x축의 그래프를 두 개를 비교를 했을 때 그 결과 얘는 항상 0이야. 그리고 얘는 항상 2차 함수의 어떠한 점이란 말이야. 그죠? 그 값이 결과물이 크냐, 크거나 같냐, 작냐, 작거나 같냐,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x축을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x축과 2차 함수를 동시에 그릴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려놓고 난 다음에 큰 부분을 찾아라 라고 하면 위에 있는 부분을 찾아라 라는 얘기야. 누가 위에 있어? 만약에 크다라고 이렇게 들어가면 얘가 위에 있는 부분을 찾아라 라는 이야기고. 그죠? 그 다음에 크거나 같다가 들어가면 뭐예요? 같다가 들어가면 방정식이잖아요. 그죠? 방정식에 해. x축하고 만나는 점을 찾으라는 얘기야. 같으니까 교점이죠. 맞습니까? 교점을 찾아라라는 이야기고, 작다라고 하면은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을 찾아라라는 얘기야. 그래. 그러면 어떤 2차 함수,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떠한 2차 함수가 요렇게 그려져요. 요렇게 그려져. 그리고 x축이 이렇게 동시에 그렸을 때 요렇게 그려진단 말이야. 요렇게. 얘가 지금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고, 얘가 y는 0이잖아요. 그죠? y는 0이에요. 근데 해가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왔어요. 3, 7. 3하고 7에서 x축하고 만났대. 그죠? 근데 나한테 어떤 부등식을 풀려고 그랬냐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큰 부분을 찾아라 라고 했어요. 0보다 큰 부분을. 그럼 이제 문제를 이해해보자. 요 2차 함수의 그래프하고 x축하고 위치를 이제 우리가 비교를 해봐. 그 결과물이 함수값 y의 값이에요. 그러면 지금 봐봐. 이게 x축이고
이게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졌다라고 하면 얘가 얘보다 어떤 부분, 큰 부분을 찾아라라고 하면 큰 부분을 선생님이 큰 부분을 이렇게 노란색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 요 부분, 큰 부분. X축 위에 있는 부분을 표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X축 위에 있는 부분을 표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큰 부분이야. X축 아래에 있으면 작은 부분. X축하고 만나면 같은 부분. 같은 부분. 맞아? 우리한테 지금 어떤 부분 구하라고 그랬어? 큰 부분. 큰 부분인데 크게 됐을 때의 x의 값을 찾으라는 이야기야. 크게 될 수 있는 x의 값을 찾으라는 이야기라고. x의 값을. 어떤 x를 집어넣어야지 x축보다 어떤 x를 집어넣어야지 x축보다 2차 함수가 위쪽에 그려지겠느냐 이거야. 3보다 작은 값 집어넣으면 위에 그려져 안 그려져? 3보다 작은 값 집어넣으면 위에 그려져 안 그려져? 이렇게. 그려지죠. 그래프 읽으세요. 그래프를 읽는 거야. 지금 그거 연습시켜주는 거야. 3보다 작은 어떤 값을 집어넣으면 위에 그려지잖아. x축보다 위에 그려지잖아. 2차 함수가. 이해됩니까? 그럼 4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4 집어넣으면 만족해 안 만족해? 이해된다며? 뭔 소리야. 뭘 만족하겠죠야. 아니지. 왜 생각하면서 들으세요. 4를 집어넣으면 함수값이 밑에 있잖아. 지금 x축보다 밑에 있잖아. 음수잖아. 음수. 얘한테 4를 집어넣으면 이 2차 함수값은 음수예요. x축 밑에 있잖아. x축이 0이잖아요. 지금 0. y의 값이 0이라는 얘기잖아. 그거보다 밑에 있지. 만족하지 않아요. 4는. 2는 만족해 안 만족해? 여기가 3이니까 2는 위에 있잖아요. 그죠? 2를 집어넣으면 위에 점이 찍히고 2를 집어넣어도 위에 점이 찍히고 뭐 더 작은 점을 집어넣어도 위에 점이 찍힐 거야. x축보다 위에 점이 찍힐 거란 말이야. 맞아? 근데 4 집어넣으면 어디에 찍힌다고? 아래에 찍히죠. 5 집어넣어도 아래. 6 집어넣어도 6.5 집어넣어도 아래에 찍히죠. 8 집어넣으면 위에 찍히죠. 그럼 이거의 해는 어떻게 될까요? 해는 방금 성립하는 것만 모아서 표현을 해보면 해는 어떻게 돼요? x는 어떤 값을 집어넣었을 때 만족했어? 그렇지. x는 3보다 작은 값을 집어넣었을 때 3보다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는 x의 값만 읽으면 돼. 3보다 작은 어떠한 값들을 집어넣었을 때 그 함수 값들이 x축보다 위쪽에 그려질 것이다. 라는 얘기야. 또 아까 더 있었잖아. 이거 말고도. 또는 x는 얼마보다 커야 돼? 7보다 커야지 위에 그려진다. 위에 그려졌을 때의 x의 값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제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한 두 가지만 더 우리 친구들한테 물어볼 거야. 긴장하고 지금 들어. 니네한테 물어볼 거니까. 그래. 똑같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러한 2차 함수를 여기다 그릴 건데 연습을 할 거예요. 연습하는 거야. 연습 지금은. 아직 정리하는 건 아니고 해를 구하는 방법 여기 똑같은 걸 한번 풀어볼게요. 똑같은 걸 한번 풀어볼게요. 뭘 집어넣어야지 이런 그래프예요. 요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y는 요런 녀석의 그래프를 그려놨고 여기 x축을 그려놨어. x축을. 그럼 해는 뭐야? 뭘 집어넣어야 x축 위에야? 뭘 집어넣어야 돼? 그래. 민정. 헝. 어떠한 값을 집어넣어야지 x축보다 위에 그려져요? 방금 전에 이해했다며. 이해했다고 해서 선생님이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 뭘 집어넣어야지 x축보다 위에 그려져? 어떠한 x의 값을 집어넣어야지 위에 그려져? 꼭지점? 꼭지점도 위에 있네. 맞아. 우준? 0? 0이 어디 있길래?
0이 어디 있어? 0을 집어넣으면 위에 그려져? 큰 수를 집어넣으면 0. 아까는 우리가 이랬잖아. 아까 이랬잖아. 3, 7. 이 x축 위쪽에 그려진 부분이 3보다 작아야 되고, x가 3보다 작아야 되고, x가 7보다 커야 됐었잖아. 그지? 근데 여기는 지금 실근이 없어. 이렇게 그려졌어, 지금. x축하고 만나지 않았어. 뭘 집어넣어야지 0보다 커져요? 전부 다잖아. 전부 다잖아. 뭘 집어넣어도 돼요. 선생님,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돼요.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돼요. 그치? 이거 집어넣어도 0보다 크잖아. x축이 0이잖아. 0보다 큰 거야. 아무거나 다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녀석의 해는 뭐예요? 이 녀석의 해는 이거의 해를 구해라. 이런 그래프의 해를 구해라 라고 하면 해는 모든 실수 이러면 돼요. 해는 모든 실수. 해는 모든 실수예요. 알겠습니까? 가만. 네, 아니라고 대답한 거야. 네라고 대답한 거야. 네? 이건 뭐야? 아니라는 거야? 네라는 거야? 다시 한 번 더. 여령이부터. 여령이부터. 부등호를 한번 바꿔볼게요. 이거. 지금 느낌을 잡아야 돼. 그냥 선생님이 니네한테 암기만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라 느낌 잡고 하면 정리가 그냥 니네가 대답할 수 있는 정리가 될 거야. 뭘 집어넣어야지 0보다 작을까? 0보다 작을까는 뭘 집어넣어야지 x축 아랫부분에 그려질까야. x축 아래가 0보다 작은 거예요. 0, 0이 바로 x축이라고. 나중에 니네 이거 선생님이 뭐야 라고 하면 x축이요 라고 대답하면 돼. 누가 x축 아래에 있어? 대답해 보세요. 여령? 오, 맞아요. 맞습니다.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 이 부분이 이 부분이 x축 아래에 그려진 부분이야. 그러면 x에 무슨 어떤 값을 집어넣어야 돼? x가 2보다 큰 값을 집어넣어야 되고 큰 값 집어넣으면 그지? 3보다는 작은 값을 집어넣어야 돼. 그래야지 x축 아래에 그려진 부분을 그릴 수가 있어요. 2차 함수에서. 3보다 크면 x축 위에 있어요. 그죠? 큰 부분이야. 3이면 x축하고 만나는 부분이에요. 같은 부분이에요. 됐습니까? 음. 강, 민, 정. 요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가 지금 3이라고 할게. 요거 풀어보세요. 부등호 방향.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 해를 이야기해. 조금만 더 생각해볼까? 맞아요. 3. x는 3입니다. 다른 친구들 x는 3이라고 생각했지, 그치? 안 한 것 같은데? x는 3이라고 생각했어요? x는 3만 된다라는 거 생각했어요? 요 녀석의 해는 x는 3이에요. 뭘 물어봤어? x축보다 아래에 있거나 만나거나. 아래에 있는 부분은 아까 얘기했듯이 없어요. 아래에 있는 부분은 없어. 근데 만나는 점이 있네요. 만나는 점이 x가 얼마였을 때야? 3이었을 때야. 맞아? 작은 부분은 없지만 3이었을 때 만나는 점은 있다고. 등호가 여기 들어있으니까. 요런 걸로 니네가 감을 잡도록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예를 주면은 요런 것들을 니네가 정리를 해야지. 정리를 하고자 한다면. 감이 잡혔으면 이제 진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부등식의 이제 풀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풀이는 이제 이렇게 표를 살짝 그릴 겁니다. 이런 표를.
이런 표를 그릴 거예요. 이런 표를. 우리는 A가 양수였을 때 다룰 거예요. A가 양수였을 때. A가 양수였을 때. 그래, 그래프를 위에다가 그려줄 것이고, 이 밑에다가 부등식, 4종 부등식을 풀어볼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2차 함수와 x축의 관계는 2차 함수와 x축의 관계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세 가지가. 어떻게 세 가지가 있었냐면 얘처럼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날 때가 있어요. 두 점에서 만날 때. 두 점에서 만날 때. 그리고 얘처럼 x축하고 한 점에서 만날 때가 있어. 접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이 녀석은 x축하고 안 만나는 경우죠. 이미 이 녀석은 이 세 개의 그래프는 우리가 구분을 지었어요. 2차 방정식으로 우리가 구분을 지었잖아요. 그죠? 2차 방정식에 이렇게 두 개의 점에서 만났다라고 하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거야. 알파, 베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요. 그때는 판별식이 양수였을 때예요. 판별식이 양수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거야. 알파, 베타. 그리고 판별식이 0이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거야. 한 점은 그냥 알파라고 합시다. 그죠? 우리가 아까 다 그렸죠? 이 그림도 그렸고, 요런 그림도 그렸고, 요런 그림도 선생님이 아까 그렸네요. 그죠? 요런 그림도 한번 그렸었어요. 얘는 만나지 않으면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죠.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그래프 모양. A가 양수였을 때 이런 세 가지 그래프 모양이 나오고, A가 음수면 뒤집혀서 나오죠. 뒤집혀서 나오죠. 뒤집혀서 나오기 때문에 부등식의 풀이가 좀 달라져요. 근데 걱정할 거 없어. A가 음수면 뒤집혀서 나오는데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부동호 방향도 바뀔 것이고 최고차항의 개수도 양수가 될 테니까 어차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정리가 되더라도 A가 음수였을 때도 우리는 풀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야. 양변에 그냥 마이너스 1만 곱하면 양수가 될 테니까 최고차항의 개수가. 그래요. 그럼 우리는 어떤 부등식을 풀 거야?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클 때, 그죠? 요 네 개의 부등호를 각각 집어 넣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0보다 작다. 몇 개야? 12개지, 12개. 12개. 12개니까 선생님이 두 개를 해줄게, 두 개를. 어떤 두 개를 해줄까? 해봅시다. 여기. 선생님, 여기 12개니까 내가 두 개, 니네도 다 각각이 두 개씩 해야 돼. 두 개씩. 그래, 여기를. 뭐라고? 왜? 야, 뭘 그렇게 싫어해? 어? 고양이가 좋은 거야? 걔는 싫으면? 걔 싫다며. 고양이가 좋다는 얘기야? 그래, 알았어. 얘를 한번 풀어봅시다. 얘를 한번 풀어봅시다. 0보다 작다. 선생님 어떻게 풀어? X축 밑에 있다. 요 그림, 여기 X축 밑에 있는 부분 없습니다. 해가 없다. 그럼 바로 이렇게, 그치? 그래프 딱 그리니까 바로 나오죠. X축 밑에 있는 부분 없습니다. 조금 어려운 거 한번 선생님이 해볼게. 요 녀석 어떻게? 뭐 할까? 띠띠띠띠띠띠띠띠. 요거 한번 해볼까? 어렵지는 않네. X축 위에 있는 부분 아까 했었죠. X축 위에 있는 부분 뭐예요?
다 위에 있어요. 다. 다. 뭘 집어넣어도 x에다 뭘 집어넣어도 다 위에 있어요. 그렇죠? 해는 모든 실수. 모든 실수. 앞에서부터 하면 좀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한번 해볼까? 뒤에서부터. 예령이? 그냥 말해. 어. 맞습니다. X축 아래에 있는 부분, 이 부분이죠. 그죠? 이 부분. 이제 다 읽어지죠? 아, 그거 읽는 거 연습했던 거야. 아까 선생님이랑. 이 아랫부분은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가 아래쪽으로 그려지는 거지. 우리는 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를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X는 알파에서 베타까지. 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외워요. 아, 부등호 방향이 오른쪽이면 이제 외우는 거야. 부등호 방향이 오른쪽이면 부등호 방향이 오른쪽이야. 근데 두 점에서 만나? 그러면 사이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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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사이값이라고. 사이. 그래. 요런 거 있잖아. x-2, x-5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면 아, 부동 방향 오른쪽이야? 최고차의 계수 양수지. 오른쪽이야? 그럼 내가 배운 거는 그냥 x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2에서 5까지. 작은 거에서부터 큰 것까지 사이값. 요렇게 지금 바로 풀어진다라는 얘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아, 외우는 건 요렇게 외워지는 거야. 아, 부동 방향 오른쪽이면 뭐야? 사이값. 나중에 이런 2차 부등식이 자주 나올 텐데 바로 이렇게 적용을 시켜주면 돼요. 헷갈리면 그래프 그리면 돼. 알겠죠? 채원이? 해가 없다. 좋아요. X축 아래에 있는 부분, X축 아래에 있는 부분 없죠. 해가 없다. 우준이? 맞아요. X는 잘했어요.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그죠? 왜? 같아도 되니까 알파까지 포함이야. 아까는 같으면 안 됐어. 그러니까 알파 포함 아니야. 근데 이번에는 같아도 되니까 만나는 점도 포함이야. 알파 이상, 베타 이하. 여기도 부동항이 오른쪽이니까 사이값이야. 사이값인데 여기가 등호가 들어갔으니까 여기도 등호가 들어가는 거예요. 같아도 되니까. 민정이, 민정이. 오, 잘했어요. 봐. X, 이 녀석은 0보다 작거나 X축 아래에 있거나 아래에 있는 부분은 없는데요. 같아도 되니까 누가 들어가? 알파가 들어가. 그래서 이건 X는 알파. 요거 하나만 딱 됩니다. 요거 하나.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이 2차 부등식이 유일한 해를 가질 때, 유일한 해를 가지려면 어떤 조건이어야 돼? 판별식이 0이어야 돼. 유일한 해를 가지려면. 이 2차 부등식이 유일한 해를 가지려면 판별식이 0이어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적용을 시켜야 된다고. 나중에는.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나중에 이제 이런 문제를 볼 겁니다. 우리 홍민정이. 해가 없다. 맞습니다. 작은 부분도 없고 같은 부분도 없습니다. 해가 없다. 오, 훌륭해. 야, 너무나 훌륭합니다. 너무나 훌륭해요. 그래요. 민정이. X는 알파보다 작고 X는 베타보다 크다. 우리 절대값에서도 이거 했죠. 큰 작작. 여기서도 똑같이 큰 작작이야. 부동항이 왼쪽이면 큰 작작이야. 큰 베타보다 크고 그죠? 작은 알파보다는 작다. 0이 되는 그 두 개의 값이 있으면 큰 거보다는 크고 작은 거보다는 작다. 우리 1차 부등식에서 큰 작작 기억납니까? 그죠? 부동항이 왼쪽이면 큰 작작, 오른쪽이면 사이가. 이렇게 우리 생각을 해줍니다. 그 다음 강민정. 뭐라고? 이거 한 B A는 어디야? A는 알파보다 작고 알파보다 크다. 알파는 안 된다는 소리를 이렇게 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알파보다 작아도 그치? 나한테 지금 물어본 거야.
x축 위에 있는 부분은 알파만 빼고 다 되는 거지. 그래서 민정이가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한 거야? x는 알파보다 작아도 되고요. x는 알파보다 커도 돼요. 라고 이야기를 했지. 맞습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자. x는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 요렇게 쓰세요. 요렇게. x는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 우준? 맞습니다. 정답. 모든 실수. 모든 실수라고 우리 친구들 다 생각했습니까? 모든 실수. 오, 우리 친구들 다 맞추네. 모든 실수. X축 위에 있어도 되고요. 위쪽에 그려져도 되고요. X축하고 만나도 된대요. 만나도 돼. 알파가 포함이 됐어요. 여기는 만나면 안 됐으니까 알파를 뺐는데 여기는 만나도 된다라고 했으니까 알파까지 다시 들어가. 그러니까 모든 실수가 되는 거지. 모든 실수. 여량이 모든 실수. 만나는 건 없지만 다 커요, 다. 그지? 커도 되고 만나도 된다고 했으니까 다 크잖아. 그지? 다크? 다크? 피부색이 다크? 다 크잖아요. 그죠? 그 다음 여기는 뭐잖아. 차원이. A가 어딨냐고. X는 알파보다 작거나 같고, 그죠? 여기 등호가 들어갔으니까 여기도 등호가 들어간다고. 큰큰 작작. 큰큰 작작. 알파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X는 베타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등호가 들어가가지고. 맞습니까? 맞아요? 그래. 그러면 이제 요거를 정리하는 거는 선생님 요거 하나를 더 설명을 하고 이거를 다시 니네가 정리해야 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조건. 항상 성립한다. 항상 성립한다라는 이야기는 해가 모든 실수가 된다라는 얘기지. 해가 모든 실수. 그런 조건이에요. 그런 조건. 그런 조건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 이 녀석이 항상 0보다 크게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0보다 크게 해주세요. 항상 0보다 크게 해주세요. 그러면 봐봐. 우리는 그래프는 하나, 둘, 셋. 세 개와 그래프를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프 세 개와 요렇게 세 개와 밑에다 할게. 옆에다 할게. 요렇게 세 개와 또 요렇게 해가지고 세 개가 더 있어요. 뒤집힌 그림, 위로 볼록인 그림이죠. 항상 0보다 커라라고 하면은 야 얘는 봐봐 얘는 항상 0보다 클 수가 없어. 위로 볼록이면 아래에 있는 부분이 무조건 생겨 안 생겨 이렇게 생기죠.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이 무조건 생기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아래로 볼록이면 절대 안 돼요. 아래로 볼록이면.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의 조건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A는 양수여야 돼요. 양수. 그냥 이렇게 쓸게 그냥. A는 양수여야 돼요. A가 음수이면 안 된다고요. A가 음수이면 안 돼요. 항상 0보다 크게 될 조건은 A는 양수여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은 어떤 조건을 물어보냐면 판별식을 물어보는 거야. 니네가 그래프를 읽어봐. 이 셋 중에
항상 0보다 큰 그래프는 몇 번이에요? 1, 2, 3. 1, 2, 3. 몇 번이에요? 3번만 되는 거지. 항상 0보다 클 수 있는 그래프는 3번만 되는 거지. 얘는 항상 0보다 큰 거 아니잖아. 그치? 얘는 항상 0보다 큰 거 아니잖아. 알파일 때는 0보다 큰 거 아니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3번만 되는 거야. 3번만. 3번의 판별식은 뭐예요? 0보다. 그치? 이 부등식이 항상 0보다 클 조건은 뭐예요? 판별식이 0보다 작다야. 근데 공부를 이상하게 한 친구들은 어떻게 푸는 줄 알아? 아, 이게 항상 0보다 크다고요? 0보다 크니까 판별식도 0보다 커요. 우리는 그렇게 공부한 적이 한 번도 없어. 0보다 커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 한 번도 없다고. 맞습니까? 이상하게 풀지 말라고요. 판별식은 뭐 따라가는 거야? 그래프 따라가는 거야. 우리는 항상 0보다 큰 그래프 얘를 찾았더니 선생님 얘의 판별식은 안 만났으니까 허근이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아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 그래서 요거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조건 한 가지를 한번 해봤습니다. 맞습니까? 하나 더, 두 번째. 이 녀석이 항상 성립하는 조건은 또 어떻게 돼요?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요. 이번에는 좀 여유가 있네. 같아도 된대. 같아도 된대. 같아도 된대. 그러니까 지금 1, 2, 3 몇 번 그림이야? 2번 그림이야? 0보다 크거나 같다가 항상 성립하는 조건 1, 2, 3 크거나 같다. 커도 되고 같아도 된다라고 했잖아. 몇 번 그림이야? 몇 번 그림이에요? 이게 항상 0보다 커? 0보다 작은 부분이 있잖아, 여기. 요거 0보다 작은 부분이 있잖아, 이렇게. 0보다 큰 부분은 봐봐. 이 녀석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그림은 X축보다 항상 위쪽에만 그려지거나 만나거나까지만 허용이 된다라는 이야기야. 그 느낌은 계속 살려야지. 1번 그림은 절대 아니지.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항상이라는 얘기는 모든 X에 대해서 모든 X를 집어넣었을 때 여기 봐 밑에 있잖아. 0보다 작아져.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니까. 그 위쪽이라고 생각하면 편하잖아. 1, 2, 3번 몇 번 그림이에요? 강민정 몇 번 그림이에요? 2번 3번은 안 돼? 안 돼? 3번은 안 돼? 3번도 돼요. 2번도 되고 3번도 됩니다. 2번, 3번이에요. 2번, 3번. 야, 니네 0보다 커도 되고요. 0하고 같아도 돼. 0하고 꼭 같으란 말이 아니야. 0 크거나 너는 변호사가 되거나 의사가 되어라. 이렇게 하면 커도 되고 그치? 이것도 해도 되고 저것도 해도 되는 거잖아. 그치? 그냥 크기만 해도 돼. 변호사만 해도 된다니까. 변호사 하면서 의사까지 할 필요는 없어. 그래. 다시 X축 위에 그려져도 되고 만나는 것까지 허용이 되는 거는 이거 두 개의 그래프입니다. 두 개의 그래프. 두 개의 그래프니까 판별식으로 이제 확인하면 우리가 일단은 아래로 블록이어야 돼요. 아래로 블록이어야 되니까 A는 0보다 작다가 되고요.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그림도 되고 이 그림도 된다라고 한 거잖아요, 지금. 맞아요? 이 그림도 되고 항상 0보다 큰 그림. 0보다 크고 A는 0보다 크고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그렇지, 봐봐. 해가 모든 실수. 봐봐, 여기 답이 사실은 써 있었어. 이 녀석이 항상 성립할 수 있는 조건은 이 녀석의 해가 모든 실수가 나오는 조건은 요 두 개잖아. 요 두 개.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녀석이 항상 성립할 수 있는 조건은 여기 모든 실수가 되는 거, 그치? 해가 모든 실수가 되는 걸 물어본 거야. 판별식이 0보다 작다만 되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음. 그래프 읽는 거 한번 연습하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 요거 요거 장 넘겨서 보지 않고 한번 빈칸을 다시 한번 스스로 한번 채워보세요. 그리고 쉬는 시간 합시다. 시작합시다. 좋아요. 요 녀석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나한테 지금 뭘 물어봤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7이 0보다 큰 부분. 0보다 큰 부분이 어떻게 돼? 0보다 큰 부분. 0보다 큰 부분. 뭐? 어? 그치. 모든 실수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어요? 다 0보다 크잖아요. 이제 그래프가 읽어지죠? 아, 요거면 끝나, 사실. 요거면 끝나요. 요거면 끝납니다. 그 다음. 요렇게 읽을 수 있으면 됩니다. 여기 봅시다. 여기 봐. 아까 우리가 기억하죠? 부등호 방향이 어디예요? 부등호 방향이 어디예요? 오른쪽. 오른쪽이면 사이값 맞아요? 오른쪽이면 사이값. 사실 그래프로 따지면 이렇게 그려지잖아. 이렇게 2, 7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지금. 그러면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니까 이 부분이 되는 x의 값들, 요 x의 값들을 물어보니까 x2에서 7까지 사이값이란 말이야. 근데 이거 언제까지 그래프로 할 거냐고. 이런 거 부등호 방향만 딱 보고 사이값 할 수 있는 거 맞아요? 좀 헷갈리면 그래프 그리면 되는데 이 정도로 헷갈리면 안 되죠. 그래서 x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2에서부터 7까지. 2에서 7까지 몇 개? 몇 개? 6개. 6개. 그럼 방금 그 느낌 그대로 받아서 이거 지금 어떻게 돼요? 큰 작작이잖아. 그지? 큰 작작. 그리고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이래요. 1. 1이고 큰 작작이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 녀석이 두 근처럼 생각을 하는 거야. 두 근처럼.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 x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x 플러스 1. 3이니까 x 마이너스 3이 부등호 방향 왼쪽. 이거 최고 차항의 개수가 얼마니까? 1이니까 1. 여기에다 1. 요렇게 완성시켜 주는데 근데 우리는 이미 근과 계수의 관계를 알고 있어요. 굳이 얘를 쓰지 않더라도 부등호 방향 왼쪽인 거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인 거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 두 근의 합. 이게 두 근으로 생각하는 거. 2차 방정식의 두 근. 두 근의 합이 얼마야? 얼마예요? 2. 그러니까 여기 x제곱 마이너스 2x. 그치? 두 근의 합이 2니까. 두 근의 곱. 마이너스 3. 그래서 요렇게. 그죠? 여기를 안 거쳐 가게끔 연습하세요. 안 거쳐 가게끔. 거쳐 가는 것도 지금 이 문제를 푸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나중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해결을 하려면 요 정도는 지금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가 암산이 돼줘야 된다. 알겠죠? 됐어? 좋습니다. 4-1, 4-1. 아까 이야기 했네. 그지? 오직 한 개. 해가 오직 한 개 존재해야 돼. 그러면 해가 오직 한 개,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오직 한 개 존재하는 거 몇 번이야? 1, 2, 3. 몇 번 그래프예요? 0보다 작거나 작은 부분. 얘는 없어. 그지? 여기는 이렇게 무수히 많아, 여기도. 근데 같은 부분은 요게 유일하게 하나만 딱 갖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요 그림이라는 얘기잖아요. 요 그림. 맞아? 요런 게 사실 지금 우리는 처음이니까 암기까지가 안 되더라도 이제 서서히 몇 번 연습하면 스스로 암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익숙해지는 거지. 그게 익숙해지는 거고 우리의 수학 기본 실력이 되는 겁니다. 이 그림이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여령아? 이 그림 나와야 되니까 우린 뭔 짓 하면 돼? 이 식에다가 뭐가? 응?
이 그림 나오려면 판별식. 이게 판별식이 0보다 큰 그림, 판별식이 0인 그림,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그림이잖아요. 그죠? 판별식으로 이 세 개의 그림을 구분하는 거예요. 판별식이 얼마여야 돼? 0. 여기는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이 들어갈 겁니다. 짝수 판별식. B'의 제곱. 4 마이너스 AC. K가 0. 그러니까 K는 얼마고? K는 4예요. K는 4고요. K는 4고요. 결론적으로 만약에 더 물어봤다면, 나한테 더 물어봤다면 X-2의 제곱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유일한 해가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야. 오직 한 개 존재하는 게 2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책에다 푸는 친구들 없지. 5-1번. 봐봐. 그러니까 이제 큰 작작이나 사이값 말고는 잘 안 외워질 수 있어요. 어? 큰 작작이나 사이값이 되려면 뭐 인수분해가 되거나 아니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잖아요. 지금 2차 방정식으로 따지면. 맞아? 그 경우 말고는 이제 이렇게 해가 이런 식으로 막 모든 실수에 대하여 성립하거나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리는 아까 그냥 이거 세 개, 그래프 세 개 그리면 돼. 세 개 그리면 돼. 그냥 세 개 그리고 난 다음에 아, 이런 문제는 그냥 판별식이구나 느낌이에요. 어떤 그림이어야 돼요? 항상 0보다 큰 그림. 몇 번 그림? 3번 그림이니까 3번 그림은 판별식이 판별식이 0보다 작아요. 좀 대답 좀 빨리 할 수 있으면 빨리 해. 별것도 아니잖아. 는 K는 K제곱 판별식 K제곱 마이너스 8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지. 0보다 작다. 그러면 여기 얘는 K 플러스 2 루트 2 K 마이너스 2 루트 2 이렇게 되겠지. 루트 8 루트 8.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기가 마이너스 2 루트 2 여기가 플러스 2 루트 2 이 부등식을 한 번 더 풀어야 돼. K는 부동항이 오른쪽이니까 사이값 마이너스 2 루트 2에서부터 2 루트 2 이렇게 사이값으로 나오는 거예요. 2차 부등식을 한 번 더 풀었죠. 판별식을 해가지고. 나한테 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두 개의 값의 곱을 물어봤어. 두근의 곱 얼마야? 그냥 마이너스 8이라고 대답해도 돼요. 상수항 대답하면 돼. 답은 마이너스 8이야. 여기까지만 와도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사이값으로 나오겠구나. 그러면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8이겠구나. 요게 지금 빠른 풀이가 될 수 있어요. 마이너스 8이겠구나. 두근의 합은 0이잖아요. 그죠? A 더하기 B는 0이죠. 0K니까. 1차항의 개수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는 거니까. 요런 느낌. 그래, 여기도 지금 해가 큰 작작 사이값이 아니죠. 그죠? 그럼 어떤 상황이라고? 요 세 개의 상황을 최고차이 개수가 지금 다 양수로만 세팅이 되어 있죠. 음수였을 때도 걱정하지 마세요.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됐을 때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이라고 그랬어요.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 모두 존재하지 않는 그림. 몇 번 그림이라고? 몇 번 그림이라고? 3번 그림이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겠다. 니네는 문제 풀고 난 다음에 바로 판별식을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을 따라해. 이 세 개의 그림을 그려야지. 세 개의 그림 중에서 뭘까? 거기서 생각을 하는 거야. 선생님이 외우라고 한 거는 그 표를 전체적으로 달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요렇게 세 개를 그려놓고 난 다음에 아까 그래프 다 그려놓고 난 다음에 그걸로 봤잖아 우리가. 그것처럼 그래프를 그리고 해야 된다라는 거를 외우라고요. 그래프를 그리고 이걸 가지고 판별식을 판단해야 된다. 그걸 외우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 표를 외우는 게 아니라. 오케이? 그러니까 이 녀석의 판별식, 짝수 판별식을 씁니다. 짝수 판별식을 쓰면 a제곱 마이너스 11이 0보다 작다. 그러면 이 녀석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a 플러스 루트 11, a 마이너스 루트 11이죠. 그래서 a
마이너스 루트 11에서부터 루트 11까지 부동방향 오른쪽이니까 사이값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정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는 안 들어가죠.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루트 9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몇 개? 7개가 나옵니다. 7개. 7개. 이렇게. 그럼 봐. 7-1번 문제도 한번 봅시다. 이번에는 이 녀석의 그래프와 x축이 아니야. x축이 아니라 어떤 직선이에요. 그래서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0이라는 요런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여기 마이너스 3x 플러스 2라는 요런 그래프. 그래서 누가 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 위쪽에 있는 부분이니까 2차가 위에 있는 부분이니까 이거랑 이게 위에 있는 거잖아 지금. 직선보다 위에 있는 게 이 부분이라고. 맞아요? 그래서 나한테 뭘 구하라고 한 거냐면 뭘 구하라고 한 거야?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0 이 녀석이 마이너스 3x 플러스 2보다 위에 있다? 크다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어차피 이것도 그냥 이항시키면 우리가 배운 대로 풀면 돼. 내가 굳이 이걸 안 풀 거야. 굳이 이걸 안 풀고 이항을 시키면 어떻게 돼요? 식이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8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얘를 푸는 게 아니라 얘를 풀면 돼. 이걸 풀어라라는 거는 이걸 풀어라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 우리가 배웠던 방식이 뭐야? 얘하고 이 2차 함수하고 그죠? 이항시킨 후 새로운 2차 함수하고 x축하고의 관계. 얘는 인수분해하니까 x 플러스 2, x 플러스 4가 0보다 크다. 여기가 마이너스 4,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부동방향 왼쪽이니까 뭐예요? 이거 큰 작작이잖아.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이 부분인 거야. 이 부분. 그러니까 요렇게 이 그래프 두 개를 생각하지 않고 요렇게 2차 함수와 x축의 그림만 생각해서 x는 누구보다 작고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또는 x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다. 큰 작작 요렇게 답이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 그죠? 이쪽이 다른 녀석이어도 상관없다. 상관없다. 어차피 이항하면 우리가 풀었던 대로 그대로 풀면 된다고요. 스킬이 추가가 되지가 않아요, 지금. 맞습니까? 그대로 했던 거 그대로 다 사용하는 거예요. 그거 연습해가지고 오세요. 그거 연습해가지고 와야 이제 우리가 연립부등식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연립부등식. 그냥 요거까지만 할게요. 8-1번까지.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8-1번까지 정확하게 풀어가지고 오세요. 다음 시간에 2차 부등식이 다 나갈 거예요. 이 녀석의 해 안에 있을 때 이거예요. 이 녀석의 해가 이 녀석의 해 안에 있을 때 그냥 문제를 이해해 보세요. 이 녀석의 해를 구했더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래? 부동방향이 오른쪽이니까 뭐 사이값으로 아마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녀석의 부등식을 풀었더니 부동방향이 오른쪽이죠. 그죠? 이 녀석도 어디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되도록 이 녀석의 해가 얘고요. 얘의 해가 이런 모양이 되도록 그럼 우리는 어떻게 풀어야 돼? 아,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려면 얘가 얘보다 작아야겠죠. 얘는 얘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야지 안으로 지금 포개질 수 있는 거지. 맞습니까? 수직선을 그냥 읽으면 돼. 오른쪽에 있는 게 큰 겁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를 한번 채워볼까요? 얘 인수분해했더니 x-2, x-4는 0보다 작다. x는 2에서부터 4까지. 그래서 여기가 2고요. 여기가 4예요. 2구 4입니다. 여기는요. 인수분해가 어떻게 돼요? x-a.
x 마이너스 8a. 요 인수분해를 일단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8a 요렇게 들어가져야 됩니다. 그럼 x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a에서부터 8a까지. 이것도 사이값으로 들어가지겠지. 여기가 지금 a고요. 여기가 지금 8a예요. 8a. 그러면 이거대로 그냥 읽으면 돼. a는 2보다 작아야 되지. 요것이 요 녀석의 해가 요거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요거가 a가 그래서 a가 2보다 작다. 근데 여기서 잠깐 2보다 작다라는 얘기는 누구나 지금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수업 듣는 친구들 이제 더 생각해야 돼. 같아도 될까 안 될까? 같아도 돼요 안 돼요? 같아도 돼요. 같아도 돼요. 왜? 어차피 얘도 2가 없고 얘도 어차피 a가 없어. 둘 다 구멍 뚫렸기 때문에 둘 다 없으면 포함되는 거야. 상관없지, 그지? 뭐만 안 되는 거야? 얘만 더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지. 만약에 여기서 2가 색칠이 돼 있었다면 a가 2면 안 돼. a가 2면 얘는 2를 못 가지고 있는데 얘는 2를 가지고 있는 거가 되잖아. 그지? 그러면 등호가 성립하지 않지만 여기는 지금 구멍이 뚫렸어. 그러니까 같아도 상관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8a는 누구보다 커야 돼? 8a는 누구보다 커야 돼? 4보다 커야 돼요. 4보다. 8a는 4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a는 다시 같아도 돼요? 안 돼요? 여기도 같아도 되죠. 둘 다 구멍 뚫렸으니까 둘 다 없다라는 얘기잖아. 둘 다 4도 없고 8a도 없고 그러니까 같아도 둘 다 없는 거니까 상관이 없다고요. 같아도 돼요. 이걸 푸니까 a는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지. 따라서 답은 어떻게 돼? a는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요. 누구보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겠지. 이해했죠? 그래요. 여기까지만 딱 우리 숙제로 해가지고 보시면 됩니다.